안녕하세요. 문재원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프로그램에서 처음 갖는 시간으로 특정 분야에 만나고 싶은 분들을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분으로 음악가를 모셔봤어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 그것도 클래식을 전공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대도 크고요. 긴장감도 살짝 있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악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음악을 나누고 싶다라는 동일한 이유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피아니스트 정철규 선생님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시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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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광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음악가로 첫 번째 대담하시는 분으로 모시게 돼서 저한테는 너무나 뜻깊은 시간입니다. 조금 더 본인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시연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시연입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를 출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이들 레슨을 하고 있으면서 연주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세요. 선생님이면서 연주가시면서 네. 예, 다양한 음악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정철규 선생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지연 선생님의 광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라인 챔버 앙상블이라는 하나의 실내악단을 네. 꾸려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종 FM, 네. 듀오 제일의 클래식 맛집을 맞아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프로그램 들으면서 두 분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음악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시는 젊은 음악가들이신데, 네. 또 이따 저희가 대담하면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음악 현장을 공개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꼭 초대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두 분 바쁘신데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방금 소개하신 대로 이시연 선생님은 바이올린을 전공하셨고 정철규 선생님은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두 분이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그 협업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지 기대도 되고 뭐 네. 그동안 많이 그 협조를 해보셨나요? 그동안? 네, 그럼요. 그러셨군요. 어떻게 그렇게 이시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을 시작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바이올린을 6살 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동네에 피아노 학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피아노로 배우려고 데리러 갔는데 그 원장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셨어요. 바이올린을 하면 악기를. 네, 머리가 좋아진다. 네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혹하셔가지고 그럼 둘 다 하겠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원장 선생님의 딸이 예중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네. 저도 그걸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좀 많이 받았어요. 원장 근데 선생님. 그 6년 동안 6살에 시작해서 6학년 동안 이렇게 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바이올린이 힘들거나 지겹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그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자체가 자세가 굉장히 처음에 하기 어려운데 싫었죠. 싫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만두겠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저도 음악이 좋더라고요. 제가 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인데 네. 음악을 하면 좀 그때만큼은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악기로. 네, 그래서 이제 쭉 전공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네. 삶의 그 중요한 부분이 됐네요. 우리 네. 정철규 선생님은 어떻게 피아노를 시작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5살 때부터 5살, 6살 완전 영재들이네요. 그쵸, 다들 어렸을 때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어머니께서 이제 나중에 성당에서 반주를 시키려고 저를 이제 학원에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쇼팽, 베토벤 이런 작곡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그들의 음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피아노 치는 것 자체도 너무 재미있고 이거를 앞으로 더 계속 더 많은 작품을 쳐보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저 같은 일반인들은 클래식 음악이 좀 어렵다? 이걸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길도 없고 그냥 즐기면 된다고 하는데 조금 부담도 있어요. 어떻게 클래식 음악회에 좀 가보자 그러면 선뜻 내키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클래식이 좀 친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이시연 선생님? 또 지금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있다니까 네. 학생들을 더 어린 나이에 선생님들이 시작했던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음악하고 특히 클래식 음악하고 좀 친근하려면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게 정말 있나요? 저도 레슨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일단 바이올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가 제대로 돼야지 온전한 소리가 나오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취미생 학생들한테는 그 어려운 것보다도 음악 그 재미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라서 네. 어렵게 가르치는 편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재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게 영국 맨체스터에서 좀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맨체스터 스트링 오케스트라 그 멤버였거든요. 학교에서 추천을 하셔갖고 네. 제가 바이올린을 한국에서 하다가 잠깐 영국 가서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그리고 모여갖고 얼마를 내냐면 2파운드를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그러네요. 1시간 동안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갖고 자기 그거, 그러니까 스트링은 보통 이제 현악기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첼로라든지 바이올린 뭐 이렇게 베이스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또 오케스트라랑 이렇게 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2파운드씩 내갖고 하는데 공연을 해요. 그게 이제 어디서 공연을 하냐면 대성당 같은 데서 크리스마스 캐롤에 이렇게 같이 공연하기도 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봤어요. 그 학생들 그 참여하는 분들한테 재밌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재밌어서 하는 거. 그래서 그 재미. 근데 두 분 다 음악에 재미를 느끼셨다는 거죠. 근데 네. 그 재미가 특별한 지식을 동반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조금 나중에 재미가 이렇게 쭉 생겨서 이걸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 할 때 그 지식이 좀 필요한 거지. 처음에는부터 뭐 막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쵸. 그런 건 아닐 수 네, 있죠. 그렇게 시작은 절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중요한 팁이 네. 될 것 같아요. 어린애들 그 악보를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면서도 이제 좀 익숙한 멜로디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연주를 하다 보면 점점 단계가 올라가면서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가볍게 시작했지만 네. 재미있어지고 또 흥미가 생기면서 연습도 하시면서 발전도 느끼시고 네. 좀 그러지 않았나요? 네. 우리 그 정철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피아노를 하면서 어떤 시점에서 정말 이게 어렵고 힘들은 음악의 길이지만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게 됐다 하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 그런 네. 것들을 좀 받으신 때가 있었어요? 네. 사실 저는 그 느낌을 좀 늦은 나이를 좀 네네. 먹고 받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피아노를 배웠을 때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배워가면서 한계에 부딪힌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모두가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은 해요. 다른 영역이지만. 그쵸. 네네. 그래서 네, 그때도 이제 제 성격 자체가 좀 이겨내야겠다. 좀 성실하게 해보자. 인내해서 해보자. 이런 스타일이어서 참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을 때 그 좀 특별한 지식들과 조언들과 팁을 많이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클래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오히려 클래식이 더욱더 재미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한층 자유로워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더 생겼거든요. 네. 음악 한 곡 소개해 주시고 그 음악 들은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뭐 저희한테 들려줄 곡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곡은 저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이시연 선생님 그리고 저의 동료인 첼리스트 강민지 선생님이 함께 연주한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1악장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문제연의 광장에서는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말, 알고 싶은 이야기 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음악 듣고 나서요,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혼자 독주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챔버 앙상블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렇구나. 챔버? 그러면 뭘까? 막 앙상블 그러면, 뭐 조화롭게 뭘 할 건데, 그러면 챔버면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작은 어떤 실내악 같은 거, 뭐 이런 네,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뜻을 몰랐을 땐 너무나 그게 이렇게 막 추상적이면서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요.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음악을 듣는 것도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라인 챔버 앙상블이라고 하셨죠? 네. 어떻게 구성하게 되셨어요?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활동을? 네, 맞습니다. 이시연 선생님께서 한번 저희 라인 대표님이시니까 예. 그리고 단장이라 그래야 돼요? 대표라 그래야 돼요? 네, 여기 대표님이시고 대표님? 네. 이시연 선생님은 이제 음악 감독님. 감독님. 좋네요. 네 분이지만 감독님, 대표님 두 분이 네.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대표님 얘기해 주세요. 라인이란 뜻은 이제 독일어로 예. 독일어예요? 그 라인이에요? 네. 네. 그 독일어로 이제 라인이란 뜻은 순수한, 맑은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음악에서 완전 5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요한 조성, 화성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주파수를 가진 음을 라인에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라인을 따와서 저희가 라인 챔버 앙상블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그 이름 짓는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너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상징성을 가지니까. 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냈다 되게 맑고 순수하고 그리고 화합을 해서 앞으로 잘 나아가보자 하는 의미로 라인을 붙이고, 그리고 챔버, 소규모 실내악단을 네. 뜻하는 챔버와 네. 우리가 같이 앙상블로서 네. 이제 연주를 하자, 이런 뜻으로 라인 챔버 앙상블로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네. 네, 근데 저희 4명이서 지금 너무 그 합이 되게 잘 맞고 재밌으세요? 같이 네. 하시는 게? 제일 좋았던 게, 예전에 이제 실내악단 연습을 했을 때는 조금 서로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목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결성된 실내악 팀은 목표가 뚜렷하고요. 네. 넷이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좋네요. 네. 그리고 클래식 선곡도 같이 의논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분들에게 재밌는 음악,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드릴까 고민을 충분히 해서 선곡을 하고 있어서 너무 소통이 잘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악하면 사실 음악은 기교가 아니잖아요. 네. 감정이고 영혼을 담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고 수단인데, 그게 연주적 기법이 뛰어났다고 해서 물론 테크니컬한 어떤 뛰어남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 네.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분이 협업을 하는 건 혼자 독주할 때 느꼈던 그 감정보다는 다양하게 곡에 대한 이해, 해석, 그리고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네. 어떤 음악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 라인 챔버 앙상블의 연주를 혹시 그동안 했던 것들 중에서 한 곡 소개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나요? 저희가 네. 라인 챔버 앙상블이 이제 만든 신생 단체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제주도에서 연주를 했고, 네. 이제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연주회를 하고요. 네. 이제 오는 16일 수요일에 네네. 이제 세종에서 맞아요.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너튜브나 다른 이제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에 네. 저희 연주한 영상들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훗날에는 이제 온라인 음원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제 연주한 영상 올리면 그때 이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저희가 꼭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요. 16일 날 네. 공개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현재 세종 FM 방송국에서 JL 그다음에 듀오 클래식 맛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월요일 7시에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본 방송은 월요일 날 7시에 하지만 너튜브에서는 매주 네. 매요일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재방송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시연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이런 공개 방송을 필요로 하게 되셨는지. 사실 저희 세종 FM을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원래 정철규 선생님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잘하셨어요. 나도 알리고 싶다. 잘하셨어요. 이 클래식이 얼마나 좋고 위대한지.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공개 방송도 알리고 싶어요. 이게 클래식이 듣기 어렵잖아요, 사실. 네. 저도 가끔 연주장 가면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접근하면 클래식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대중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네. 공개 방송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연주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해설과 같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사실 그 공개 방송에 대한 공지를 보고서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 음악가로서 원하는 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음향이 어떻게 잘 전달될까. 관객이 앉아있는 객석하고 무대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공연장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공연 자체도 관심이 있지만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고려하실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번에 공연하시는 공개 방송 장소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입니다. 그죠. 네.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좋은 곳이긴 하지만 연주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젊은 음악가들이 대중과 클래식이라는 거를 가깝게서 만나고 싶다라는 그 소망, 그 기대,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제가 이걸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을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클래식이 몇몇 사람들의 아주 음악을 많이 알거나 잘하는 사람 아니면 그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듣고 감동하고 그리고 좋았다라고 추억으로 또 내 삶에 어떤 기억되는 그 순간을 가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세종에서 특히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방송에 대한 그 과정들을 지금 대표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한테 알렸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공개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 다 자부담으로 하실 텐데 재능 기부로 하실 텐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기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하고 또 아세요? 세종 시민들 중에서 그런 거 들으시면 나도 후원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처음 시작을 겸손하게 그리고 최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이제 공개 방송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후원금 모금을 도와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후원자님들께서 공개 방송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후원자 명단에 방송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특별히 함께 티타임을 가지면서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던가 이런 자리가 이제 후원자들 분들 위해서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실 세종 FM 이제 대표님 팀장님께서 이제 공개 방송을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네.
저희가 드는 비용은 사실 그 인건비라고 하죠. 연주 비용. 네. 또는 뭐 식사비라던가 이제 뭐 포스터 비용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다행히 이제 대관료가 네. 이제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아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인별그램이나 네. 그리고 너튜브 같은데 네, SNS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이시연 선생님 그리고 제 프로필과 이게 멋진 사진들을 같이 업로드를 하고요. 이런 연주회들이 있다고 이렇게 항상 공지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기금을 이렇게 모금하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기금을 이제 기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정말 제가 그 좋은 프로그램을 보는데 내는 입장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1인분의 입장료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건강한 방식들이 음악을 확산하고 이렇게 대중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부족함도 보이고 더 하고 싶은 이제 바람도 생길 거지만 네. 훨씬 다양하게 대중들,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보냅니다. 혹시 또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곡이 있으면 음악 한 곡 듣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클래식 맛집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곡인데요. 제가 직접 연주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310의 1악장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JL 듀오 클래식 맛집에 대한 방송 얘기도 하고 또 11월 16일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리게 될 라인 챔버 앙상블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음악 방송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종에서 이런 음악 활동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죠? 네. 네. 그래서 세종이 낯설기도 하지만 또 세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가면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 시민들의 가장 간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을 좀 더 향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이서 야외에서도 분수대 옆에서도 네, 맞습니다. 광장에서도 이렇게 좀 들을 수 있고 버스킹 같은 경우는 세종 호수공원에서 참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보통 대중가요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그 수상 무대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클래식 저는 참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펀펀한 클래식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뻔뻔한 클래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서 여름에 한 달 좀 넘게 매주 한 번씩 공연을 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많이 웃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가족들하고 가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종 곳곳에서 이 클래식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시연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대담 시간 가지면서 나 요 부분을 얘기 못해서 요 부분은 내가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클래식을 좀 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가사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클래식은 가사가 없어요. 곡만 멜로디만 있잖아요. 네, 멜로디만 있는데 누구나 들었을 때 이게 기쁘거나 슬프거나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작곡가 말고는 사실 모르거든요. 약간 상상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실 때 억지로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해서 듣는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을 좀 많이 귀를 기울이시면 좀 클래식을 듣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답이 없다는 거군요. 그냥 그쵸. 음악은 듣는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느꼈느냐가 가장 네. 중요한 거고 원곡자나 연주자들은 그 다양한 갈래길에서 반응하는 팬들이나 대중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그 곡의 풍성한 해석을 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말씀을 네, 들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래식은 역시 조금 뭔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가능하시다면 문제원의 광장에서의 한 코너를 클래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20분? 한 프로에서 한 20분 정도 뭐 격주로도 좋고요. 그래서 클래식에 조금 친숙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두 분이 다 오셔도 좋고 한 분만 오셔도 되고 네. 돌아가면서 오셔도 되고 그러면서 한번 클래식에 대한 어떤 친숙함을 우리가 좀 갖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좀 느꼈었어요. 우리 정철규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클래식에 대해서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의 음악적 활동을 같이 얘기해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뭔가 정말 이것도 색다른 기분이 들고요. 또 제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또 선생님의 이제 방송에서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진짜 더 이제 또 되게 이제 출연자로서 나온다는 것도 이렇게 신선하고 뭔가 산뜻하고 또 이제 청취자분들과 또 다르게 소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이시연 선생님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클래식인들이 그 청중들을 위해서 그리고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수많은 기획사와 음악단체들 그리고 연주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클래식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려면 아무래도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클래식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대중음악보다 훨씬 길이도 길기 때문에 지루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청취자분들께서 기회가 되어서 클래식 연주에 더 자주 다가가는 노력을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클래식이 저희에게 다가와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클래식에 먼저 또 다가가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더 클래식이 더 익숙해지고 우리 삶 속에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쉬운 영역, 알아듣기만 해야지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알아보려면,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가야겠죠. 그래서 그 거리의 간극을 좀 줄일 필요도 있고, 그러려면 다양한 음악 연주라든지 작곡가들의 어떤 또 연주가들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사실 그런 기회는 저희가 라디오만 틀어놔도, 그리고 요새 너튜브에서도 너무나 많이 선곡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틀어놔도 시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너무 아름다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그걸 그냥 자기 몫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하고 클래식 전문가지만 제가 진행자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비전문적인 얘기도 많이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세종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클래식 음악을 상당히 친숙하고, 그리고 자주, 그 횟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두 젊은 음악가가 앞으로 제공해 주시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시연 선생님은 앞으로 저는 음악가로서, 아니면 세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음악과 관련된 삶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우리 정철규 선생님도 그 질문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대담의 자리를 마무리할까 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욕심을 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유학생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그 배운 거를 저만 가지는 게 아니고 많은 학생들한테 많이 돌려주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레슨도 열심히 하고 또 제 실력을 잃지 않게 열심히 연습도 해야겠죠. 그러면서 연주 활동도 계속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철규 선생님요. 네, 저는 세종시에 와서 사회복지 쪽에도 눈을 좀 뜨게 됐는데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아동 청소년들과 그 장애인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복지 연주회를, 그 봉사활동 연주회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양원에서도 연주를 한번 했었고, 이제 11월에는 그 시각장애인 분들 위해서도 그 점자의 날 행사 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기획을 할 거고, 라인 챔버 앙상블의 대표로서 저희는 전국 투어 연주회도 매년 꾸준히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약간 가슴에 울림이 생겼는데, 그렇게 음악으로 복지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들 대상으로. 세종에서는 한 가지 제가 경험적으로 권한다면, 라인 챔버 앙상블도 좋고, 두 분 선생님도 좋고, 개별적으로 시간 되시는 분 혼자도 괜찮고, 면 지역에 많은 그 세종 시민들이 살고 계세요. 이 동지역뿐만이 아니라. 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동지역 주민들보다는 이런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면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날씨 좋은 날, 햇살이 좋은 날, 아니면 바람이 좋은 어떤 봄, 가을에 그냥 그 지역을 좀 찾아가서 좋은 시간대에 잠깐 음악을 30분이고 이렇게 들려드리고 그런 연주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를, 기회를 그분들도 갖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도 구상을 하실 수 있으면 구상해보시고, 또 후원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이 두 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적인 음악까지만, 또한 그 음악의, 클래식 음악의 대중성, 또 이렇게 우리가 보급한다는 아주 전통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확산하는 그렇죠. 그런데 귀한 쓰임도 받고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실 거 있어요, 우리 정철규 선생님?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정말 응원하고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인생의 그 주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경험들을 하실 거지만 또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도 있으실 거고 또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고 뭐 다양한 역할은 있지만 그래도 음악인으로서의 그 삶을 끝까지 본인이 계시는 곳에서 지켜가시면서 발전하시면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대단하려 하지 않아도 You already my master 우리 다 함께 노래해 두루다리리리라리다라. 여러분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세종에서 이렇게 젊고 전문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종에서의 그 문화예술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꽃필 것인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분들이 연주했던 아모르 트리오가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피아노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지연이었습니다.